자, 트랜지스터의 증폭 등가회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증폭을 해석을 할 때,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합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직류 성분에 대한 해석을 하기 위해서 직류 등가 회로를 우리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교류 해석을 하기 위해서 교류 등가 회로를 변경을 한 다음에 교류 해석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직류 등가 회로 같은 경우에는 커패시터를 개방으로 놓고 교류 전원을 없애버리면 된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교류 등가 회로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직류 전원을 없애고 커패시터를 접지 단락으로 처리를 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교류 등가 회로를 하기 위해서 트랜지스터 자체를 R 파라미터의 등가 저항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개념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트랜지스터 회로를 교류 등가 회로로 바꾸는 방법이 총 세 가지 하이브리드 파이 모델, 그 다음에 RE 모델, 그 다음에 T 모델, 그 밖의 모델들이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서는 RE 저항, 교류 이미터 저항을 사용한 RE 모델을 사용을 한다라고 했고요. 선생님은 T 모델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교류 등가 회로에서 쭉 변경하는 방법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자, 요 교류 등가 회로의 요 마지막 부분이죠. 이 부분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랑 한번 비교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에서의 그 전류 이득은 자, 요걸 이야기하죠. 동그라미 1번 교과서 90페이지에 전류 이득 여기서의 베타는 베타 AC를 이야기를 하고요. 베타 AC는 뭐 문제에서 주어지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트랜지스터의 델타 IB분의 델타 IC로 보면 된다. 입력 전류 변동분 분의 출력 전류 변동분. 그래서 교류 전류 이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동그라미 1번이고요. 그 다음에 전압이득은 동그라미 2번의 전압이득 결국에 AV는 우리가 구했던 요거와 같습니다. 요건 교과서의 내용과 똑같죠. 여기서의 마이너스는 위상 반전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의 입력 임피던스 부분인데요. 자, 교과서에서는 요 입력 임피던스를 G2을 R1과 R2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선생님이 설명을 Gin 베이스라고 했고 요 부분의 교과서에는 베타 RE-다 라고 나와 있죠. 자, 요거가 Gin 베이스인데 결국엔 요거랑 같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자, RE와 IE 그 다음에 IB는 결국에는 IE가 거의 IC랑 같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IC는 또 뭐랑 같죠? IC는 베타 AC IB랑 또 같은 거죠. 자, 그러면 IE를 이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쓰면 베타 AC IB가 되고요. 여기는 IB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책에 있는 RE 베타 AC와 선생님이 계산한 요거와 거의 같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뭐 교과서에는 모델을 처음에 해석을 할 때 RE 모델을 통해서 그 임피던스를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선생님은 T 모델로 계산했을 때 결국에는 해석이 뭐 방식은 다르지만 접근하는 방식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결론적으로는 거의 같은 개념이다. 같은 식으로 귀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 부분인데요. 4번의 출력 임피던스 부분은 RC와 RL의 병렬 접속을 계산하면 되니까 이 부분까지도 뭐 교과서와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 1번, 2번, 4번은 교과서의 내용과 거의 똑같고요. 3번은 이 마지막 부분만, 이 부분만 이렇게 해석을 추가적으로 해석을 하면 거의 같은 거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 설명을 했고요. 자, 실제 이제 예제를 통해서 전체 회로를 직류해석, 그 다음에 교류해석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일단은 공통 2m 회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공통 2m 회로에서 직류 바이어스는 전압분배 바이어스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소신호 교류 입력 부분인데요. 소신호 교류 입력에 해당하는 요 소신호 교류 부분이고요. 요 RS는 우리가 스피커로 이야기하면은 음성 신호를 입력을 받는 데 있어서의 그 마이크에 내재된 내부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스피커의 시스템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음성 신호 VS라는 음성 신호를 받아들여서 실제로 트랜지스터의 증폭을 통해서 이 RL단, 요 부하단으로 얼마만큼의 출력을 뽑아낼 것인가가 이제 증폭이 되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의 출력 전류와 출력 전압이 얼만큼 증폭이 되는가 그거를 살펴보는 게 이 해석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트랜지스터가 직류 전원과 교류 전원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직류 등가 회로로 일단 변환을 해서 직류 해석을 먼저 해야 되겠죠. 자, 오른쪽과 같이 본 회로를 직류 등가 회로로 바꾼다면 교류 전원 없애고요. 그 다음에 이 콘덴서, 커패시터는 개방을 시키기 때문에 없어진 걸로 보면 되겠죠. 여기에 딸려있는 RS도 없어지고요. 콘덴서 없어지고 RL 없어지고요. 콘덴서 없어지고요. 직류 전원 남겨놓고 나머지 저항들만 남겨놓으면 VCC 살아있고요. 요 전원하고 그 다음에 RC 저항, RE 저항, R1과 R2의 저항들만 남아있는 회로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이제 직류 등가 회로가 되고요. 오른쪽에 요 회로가 바로 정리한 직류 등가 회로의 회로가 되겠습니다. 자, 요 회로에서 이제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죠? 자, 전체적인 결과가 다 나와 있지만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VB에 걸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VB 전압을 구하기 위해서는 전압분배 바이어스를 통해서 VB의 전압이 구해지겠죠. 즉 R1과 R2분의 R2에 걸리는 이 전압 성분이니까 여기에다가 VCC만 곱해주면 이 전압분배 공식이죠. VB의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 VCC의 값 10V고 R1과 R2의 저항이 각각 10V와 10K와 47 kΩ이기 때문에 각각 넣어서 계산을 하면 실제로 이제 VB에 걸리는 전압은 1.75V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1.75V가 걸리고요. VB의 값이 이제 픽스가 된 거죠. VB의 값이 픽스가 됐다는 거는 IB 값을 고정적으로 이제 공급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V2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V2의 값은 VB-VB로 구할 수가 있죠. V2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을 V2라고 보고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VB, 여기에 걸리는 전압에서 여기에 걸리는
VBE만큼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빼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 걸리는 전압 VE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VB를 구했기 때문에 VE는 그래서 VB에서 VBE 이거는 VB는 0.7V로 문제에서 픽스돼서 아마 주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75V에서 0.7V를 빼주면 VE는 1.05V가 됩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이 1.05V의 전압이 걸리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VE를 구했으니까 IE도 구할 수 있죠. 여기에 걸리는 IE는 R2분의 VE가 되겠죠. 요거 계산하면 RE 값이 1K니까 요 값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IE는 거의 IC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 값은 1. 여기 생략이 됐지만 0.05mA가 되겠습니다. 1.05mA 되겠고요. 요거는 우리가 IB 값이 상당히 작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거의 IC와 같다. IE와 IE가 거의 같은 이런 해석 방법으로 해석을 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원래는 우리가 기존에는 IB를 구해서 IC를 구하는 방법으로 넘어가는 이런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지금 같은 방법은 VB를 구하고 VE를 구하고 여기서 IE를 구하는 방법으로 지금 넘어간 거죠. 그 다음에 IE는 거의 IC와 같다 라는 해석의 방법을 채택을 했습니다. 교과서는 지금 이 방법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요거는 IB 값을 무시한 결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IB 값을 무시한 만큼의 오차는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VC 마지막 출력 전압 VC는 요 식으로 우리가 구할 수 있고요. 요 식은 오른쪽 컬렉터 출력 이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즉 V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걸리는 전압을 구한다고 하면은 여기 위에 걸리는 여기에 걸리는 RC에 걸리는 전압 강화분만 빼주면 되겠죠. 공급 전압 VCC에서 RC에 걸리는 전압 강압만큼을 빼주면 밑에 남아있는 VC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것도 빼줘야 되죠. 여기 2m에 걸리는 전압 강화도 빼줘야 위에와 밑에 여기 걸리는 전압 강화를 양쪽을 빼줘야 요 중간에 걸리는 전압 성분을 구할 수가 있죠. 그게 바로 요 식이 되겠습니다. 공급 전압에서 RC에 걸리는 전압 강화 빼주고요. RE에 걸리는 전압 강화를 빼주면 그게 바로 VC가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전체적인 이제 요 해석을 보면 우리가 구한 게 지금 IC 구했고요. IC는 IE와 같으니까 1.05mA. 그 다음에 VC 구했죠. 출력 전압이 약 4.01V.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동작점이 되겠죠. IC, Q는 IC Q, VC Q라고 했을 때 ICQ는 1.05 여기 요 지점이 바로 1.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VC가 4.01V가 된다. 이렇게 동작점이 구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직류부하선은 요 점은 이제 요 회로에서 요 식에서 뭘 0으로 놓으면 되죠. VC를 0으로 놨을 때 값을 우리가 구하면 되고요. VC를 0으로 놨을 때 이제 IC 값이 얼마냐를 구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지점은 IC를 0으로 놨을 때 이제 VC가 얼마냐 요 값을 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85가 되고요.
다음에 Y절편은 1.85가 되고요. X절편에 해당하는 값은 10V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직류부하선 구했고 해당하는 동작점의 위치까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통해서 이제 직류 바이어스를 가했을 때 이 트랜지스터가 증폭을 시작하는 위치가 이 위치로부터 이제 증폭이 시작된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요건 이제 직류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교류 해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교류등가회로로 바꾸기 위해서는 일단은 직류전원 없애고요. 없앤 자리는 접지로 이제 남겠죠. 접지만 남고요. 그 다음에 콘덴서 커패시터 부분은 단락으로 처리하면 그냥 배선으로 처리를 하면 되겠죠. 여기도 단락, 여기도 단락. 단락으로 처리하면 RE 저항은 없어지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은 VS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R1이 접지로 가고 R1 통해서 베이스 단자, 그 다음에 R1 단자 접지고요. 베이스 단자, R2 단자 접지니까 여기가 R1과 R2의 병렬 접속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병렬 처리하고요. 컬렉터 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컬렉터 단자에서 RC 다음에 접지고요. 컬렉터 단자에서 RL 다음에 접지기 때문에 컬렉터와 RL 저항은 컬렉터 저항, RL 저항은 병렬 처리로 우리가 등가 회로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트랜지스터 부분은 T 모델로 등가 회로를 바꾸게 되면 내부 저항 R2와 이런 T 모양의 형태의 등가 회로로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 콜렉터 쪽은 종속 전류원, 여기가 흐르는 전류가 IC이기 때문에 IC는 결국에 뭐와 같죠? 요 I 베타 IB와 같은 거죠. 그래서 요걸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 회로에서 이제 교류 해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교류 이미터 저항은 R2죠. 교류 이미터 저항은 I2분의 VT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I2는 우리가 직류 등가 회로에서 I2는 IC와 같다라고 했고 여기서의 I2는 1.05mA 이미 구했던 값이죠. 요거와 VT는 상온에서의 이 열전압이기 때문에 25V 요것도 문제에서 주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요걸 계산하면 교류 이미터 저항은 23.8ohm의 크기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요. 자, TR에서만 보는 TR의 베이스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은 베이스 단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은 우리가 요 수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R2 값을 구했기 때문에 베타 AC는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150을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면 2m 교류 저항과 베타 AC를 곱해주면 TR 베이스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 값을 구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약 3.57kΩ의 지인 베이스 값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트랜지스터 회로에서의 입력 임피던스를 보게 되면 G인 토탈을 보게 되면 R1과 R2 그 다음에 여긴 G인 베이스라고 나와 있는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게 바로 베타 AC 곱하기 R2가 되는 거죠. 베타 AC의 RE G인 베이스가 결국엔 요거죠. 그래서 요걸 곱해주면 다 병렬 저항이죠. R1, R2, G인 베이스에 병렬을 처리를 하면 요 세 개의 병렬 처리를 하면 토탈 입력 임피던스는 약 2.5kΩ의 크기를 갖는 입력 임피던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증폭 회로가 이렇게 있으면 증폭 회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입력 회로 마이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마이크, 여기가 증폭 회로라고 봤을 때, 자, 증폭 회로의 입력에서 바라본 전체 임피던스, 모든 입력
입력부에서 바라본 전체 증폭 회로의 입력 임피던스가 약 2.5kΩ 정도가 된다 라고 보는 거고요. 출력 임피던스는 출력 측이죠. 여기서 바라본 출력에서 바라본 출력 임피던스는 요거를 계산하면 된다. RC, RL의 병렬을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C, RL은 4.7, 4.7의 병렬 처리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약 2.35kΩ 정도가 출력 임피던스로 계산이 됩니다. 자, 중요한 이제 전압이득이죠. 전압이득이라고 하는 거는 입력전압분의 출력전압인데 이 회로에서의 입력전압은 들어가는 입력전압은 VB가 됩니다. VB가 입력전압이고요. 출력전압은 요단 RCRL 부하단에 걸리는 여기에서 출력이 되는 출력전압 Vout을 이야기합니다. RCRL에 걸리는 출력전압 요 전압을 우리가 B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즉 들어간 입력 전압분의 출력이 되는 출력 전압의 B를 우리가 전압 이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계산 결과만 보면 이렇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요 증명 과정은 첫 시간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즉 교류 이미터 저항분의 RCRL의 등가 저항 처리를 병렬 처리를 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미 우리가 구하는 값이기 때문에 요걸 그대로 적용을 하면 마이너스 98.7 정도의 전압 이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 98배니까 방향으로는 위상으로는 반대 위상의 출력이 나오지만 크기로는 약 거의 100배에 가까운 출력 전압 이득이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교과서에 나오지 않았지만 감쇄율이라는 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쇄율이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제 마이크 시스템과 증폭 회로 시스템 간에 생기는 감쇄의 비율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음성 신호가 들어가지만 마이크 시스템의 내부 저항 RS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 신호가 다 들어가지 못하고 일정 비율의 감쇄율이 적용이 된 상태가 실제로 증폭 회로로 들어간다. 요 의미가 바로 감쇄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쇄율을 계산하면 요 비율을 의미를 하고요. RS 더하기 지인 토탈분의 지인 토탈이 감쇄율을 의미를 하고요. 요걸 계산하면 약 0.8 정도가 나옵니다. 즉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의 이 전압 이득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98.7배의 전압 이득을 가지고 있지만 입력 전압 즉 VS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마이너스 98.7배가 다 나오는 게 아니라 0.8 정도의 감쇄를 거친 최종 출력이 요 전압 이득의 0.8 곱하기 0.8배의 전압 이득이 최종 출력으로 나온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직류 해석과 교류 해석을 복잡한 수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요 회로가 어떻게 시뮬레이션이 되는지 한번 회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테우스 회로고요. 잘 안 보이니까 조금 더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요게 출력 파형이 되고요. 이 파형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로가 그대로죠. RS가 지금 마이크 시스템의 내부 저항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VS는 지금 VS의 교류 입력 이 지금 요런 파형이 들어갑니다. 즉 구형파가 들어가는데 약 시료값이 10mV의 입력 전압을 갖는 이런 구형파의 신호가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파수는 약 1kHz를 갖는 이런 구형파가 지금 VS가 요 입력단으로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회로는 같습니다. R1과 R2가 각각 좀 회로를 잠깐 비교를 해볼게요. 똑같죠? R1, R2가 47K, 10K, 그 다음에 RC, RL이 4.7, 4.7이니까 요걸 지금 RL 부분이 조금 바뀌었네요. RL 부분이 4.7이 아니고 여기선 지금 10K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요건 일단은 무시를 하고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지금 입력 전류가 지금 베이스로 들어가는 요 입력 전류가 거의 지금 수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잘 보여지지 않고 있죠. 요거를 조금 더 수치를 이 부분을 미리암페어가 아니고 마이크로 암페어로 변경을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약 들어가는 입력 전류가 약 8 마이크로 암페어 라고 보는 거죠. 8 마이크로 암페어. 자, 그래서 미리암페어로 아까 환산을 했을 때는 수치가 거의 확인이 안 되는 작은 수치였지만 지금 마이크로 암페어로 바꾸니까 약 8 마이크로 암페어의 IB 값이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고요. 우리가 해석을 할 때는 이 값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무시를 하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출력 부분을 보시면 자, 요게 IC죠. 요게 IC가 되고요. 요게 이제 IE가 되는데 자, 우리가 수식상으로는 IE를 먼저 구하고 IE가 IC와 같다라고 거의 등가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랬죠. 즉 이거는 IB를 무시할 때에 우리가 이런 수식을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IB 값이 아주 작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오차가 약간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즉 IC가 0.89mA고 IE가 0.90mA죠. 즉 완벽하게 똑같진 않지만 거의 같은 값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폭률을 보면은 8 마이크로 암페어에서 지금 약 8 mA 0. 출력 전류 IC가 0. 거의 9라고 봐도 되죠. 0.9 정도의 지금 mA 정도의 출력을 냈으니까 거의 한 100배 정도의 출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죠. 100배 정도의 출력값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을 보면은 출력 전압, 입력 전압이 이제 VS인데 자, 입력 전압이 지금 이 부분이 RS가 10mV예요. 이게 10mV. 시료값으로 10mV고 출력 전압을 보면 여기가 이제 출력 RL에 걸리는 출력 전압이죠. 자, 출력 전압을 보면 자, 입력이 지금 VS 입력이 10mV에서 요 시료값이에요. 자, 출력에 해당하는 요 출력 전압이 얼마가 나왔어요? 약 852mV가 나왔죠. 요것도 약 거의 한 80배, 90배 정도 되는 비율의 지금 출력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파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실로스코프를 물렸을 때의 파형을 지금 측정을 한 거고요. 전체적으로 자, A의 파형은 어디에 물린 거냐면 마이크 원 신호에 물렸고요. 감쇄되지 않은 원 신호 VS가 A의 파형이고요.
자, B의 파형은 감쇄된 이후에 마이크 1 신호가 되겠습니다. 실제로 음성 신호가 되고 마이크 시스템으로 들어간 감쇄된 음성 신호가 바로 B의 파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력에 대한 파형을 여기 RL로 여기 요 단으로 지금 C의 파형을 여기다 뽑았죠. 출력에 해당하는 전압을 요 RL을 통해서 우리가 출력 전압의 B를 뽑았습니다. 자, 파형을 보면 다음과 같죠. 자, 이 지금 노란색이 원 신호가 되고요. 원 음성 신호가 되는 거고 구형파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파란색이 감쇄, 원래 원 신호에서 마이크 시스템을 거쳐서 실제로 트랜지스터 증폭 회로로 들어간 감쇄된 음성 신호의 입력이 이 파란색 입력이 되는 거고요. 자, 빨간색이 이제 C에 대한 파형인데 출력 파형이 이제 C의 파형이 되겠습니다. 빨간색이죠. 자, 원래 단위로 지금 비율을 맞추면 출력 오실로스코프의 요 출력 스코프 기준을 지금 10mV로 똑같이 맞추면 여기를 10으로 맞춰 볼게요. 자, 초록색 지금 이 빨간색 파형이 이렇게 지금 증폭이 된 파형이죠. 지금 화면상에도 다 보이지 않을 만큼의 크게 증폭이 된 파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증폭 비율을 조금 줄여서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의 증폭 비율을 줄이면 이런 파형이 되는 겁니다. 즉 실제로 거의 80배, 90배 정도 되는 파형의 출력에 B만큼 증폭이 돼서 출력이 나간다라는 거고요. 자, 위상이 지금 바뀌었죠? 파란색과 빨간색의 지금 위상이 거의 180도 바뀐 위상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즉 마이너스라는 위상의 결과가 이 출력 파형의 위상의 변화로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는 그런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가 이론상으로 계산했을 때의 이 출력 전압 이득이 아까 얼마였죠? 이론상으로는 거의 전압이득이 감쇄율을 제외하더라도 약 100배 정도 나오는 이런 감쇄율이고요. 요거를 이 감쇄율을 적용하면 약 80배, 90에서 80배 정도 되는 이런 출력 이득이 전압 이득이 나온다고 예상이 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약간 오차를 이 IB에 대한 오차를 우리가 생각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약 요 정도 우리가 출력 전압이 우리가 시스템상으로는 약 85배 정도 지금 출력이 되는 전압 이득을 지금 확인이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입력과 출력 전압 이득을 통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확인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예제를 하나 정도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거의 방식은 똑같고요.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분석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뭐 변화된 거는 이 R1과 R2, 그 다음에 여기 RL 정도, 그 다음에 RC와 RL 정도의 값이 지금 변화가 되었고요. 직류 해석 부분을 하면은 이제 R1과 R2, 그 다음에 VCC가 달라졌기 때문에 직류 해석을 하면은 일단은 VB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죠. VB를 계산이 되고요. VB를 통해서 계산 과정을 생략하겠습니다. VB를 구했으면 VB를 통해서 V2를 구할 수가 있고요. V2를 통해서 I2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I2는 거의 IC와 같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죠. 이 순서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과정을 쭉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해석 방법은 IB가 거의 무시될 정도로 작다, IB를 무시하는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VB를 먼저 구하고요. V2를 구하고요. 요걸 통해서 그 다음에 I2를 구하고 네 번째 요걸 통해서 IC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IC를 구한 이후에는 다섯 번째 VC를 구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직류 해석이 다 끝나죠.
동작점에 해당하는 ICQ 값과 VCQ 값이 결정이 됩니다. 즉 증폭의 시작이 되는 위치를 우리가 요 직류 해석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우리가 해석이 됐고요. 자, 교류 해석은 똑같이 교류 등가 회로로 변화를 하고요. 등가 회로 이후에 이 각각의 해석을 적용을 하면 교류 이미터 저항은 구할 수가 있고요. 교류 이미터 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지인 베이스를 구하는 거죠. 트랜지스터의 베이스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먼저 구하고요. 지인 베이스는 이걸 통해서 구할 수 있죠. 순서대로 지금 따라오셔야 돼요. R2를 구하고 교류 이미터 등가 저항을 구하고 이걸 통해서 지인 베이스를 구하고 지인 베이스를 구했으면 트랜지스터 회로의 전체 입력 임피던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요걸 구하고 여기 전체 이제 입력 임피던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는 RCRL의 병렬 처리를 통해서 구할 수가 있고요. 자, 입력 임피던스와 출력 임피던스의 그 의미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고요. 전압이득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요 식을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압이득을 계산을 하면 RCRL 구했고 교류 이미터 저항 구했기 때문에 처리하면은 약 마이너스 116 정도의 전압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는 게 이론적으로 계산이 되고요. 감쇄율은 이 입력 시스템의 내부 저항을 고려를 해서 내부 저항을 거친 이후에 트랜지스터로 들어간 비율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트랜지스터에서의 출력은 요 전압 이득 곱하기 감쇄율까지 계산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인 전압 이득은 약 마이너스 72배 정도 출력이 된다. 이렇게 이론적인 계산이 되겠습니다. 즉 1mV의 입력 전압이 들어간다면 계산적으로 마이너스 약 72.8 mV의 출력 전압이 발생이 된다. 위상이 반대로 출력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입력 임피던스,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에 대한 개념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에도 설명이 나와 있지만, 자, 교과서에는 90페이지에 거기 오른쪽 부분에 설명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출력 임피던스, 교류 증폭기에서 되도록 많은 전류가 베이스단에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입력 임피던스가 작을수록 유리하다. 즉 베이스로 들어가는 베이스 단으로 잠시만요. 자, 베이스 단으로 들어가는 요 입력 전류, 베이스의 입력 전류가 많은 전류가 즉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전체 입력 임피던스 지인 토탈이 작을수록 유리하다라는 결론이죠. 당연하죠. 이 전체 입력 임피던스 저항 성분이 작아야 들어가는 전체 입력 임피던스 저항 성분이 작아야 입력 들어가는 전류가 많아지겠죠. 저항과 전류는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력 임피던스를 우리가 구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출력 임피던스는 출력 임피던스는 뭐라고 나와 있죠? 컬렉터 전류가 되도록 많은 부하로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출력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좋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출력 부분인데요. 여기가 지금 우리는 병렬로 지금 처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컬렉터 쪽은
이렇게죠. 이렇게 해서 컬렉터 쪽이 지금 RC, RL 이렇게 지금 처리된 부분이죠. 자, 부하 쪽으로 실질적으로 요 RL에 걸리는 요 부하로 전류가 많이 들어가게 하려면 출력 임피던스가 크면 클수록 좋다. 요 값이 전체적으로 RL의 값이 크면 클수록 전체적으로 RC에 비해서 RL로 들어가는 전류의 비율이 더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출력 임피던스는 나중에 임피던스 정압의 개념하고는 조금 더 다르고요. 임피던스 정압이라는 개념은 나중에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요 입출력 임피던스 부분은 우리가 입력 전류, 트랜지스터로 들어가는 입력 전류와 출력 전류를 우리가 구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파라미터가 되기 때문에 입력 전류가 얼만큼 들어가느냐, 출력 전류가 얼만큼 많이 출력이 되느냐, 요거와 관계된 게 바로 그 입력과 출력 임피던스 값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예제를 들어서 그 트랜지스터의 직류 해석, 그 다음에 교류 해석을 보았습니다.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교류 해석의 과정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요. 어차피 중요한 공식들은 픽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위주로 결과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